일본 검찰이 몰락한 이유와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 검찰이 전직 총리를 체포한 건 일본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비록 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다나카였지만 여전히 집권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거느린 디나카였다. 검찰은 그해 8월 다나카 전 총리를 뇌물수수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83년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엔을 선고했다. 뇌경색으로 투병하던 그는 확정 판결을 보지 못한 채 1993년 세상을 떴다. 검찰이 어둠의 쇼군과 일전을 벌이던 당시는 일본 검찰이 역사상 가장 빛나던 순간이었다. 그 중심에 도쿄지검 특수부가 있었다. 일본 검찰은 특수부를 전국 250여 개 지검지청 가운데 딱 3곳에만 두고 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검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 권력층의 비리를 수사하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일본 검사들 가운데 최고 엘리트들만 갈 수 있는 영광의 부서였다. 로키드 사건에 이어 권력의 폐부를 찔러 다케시타 노보루 내각을 붕괴시킨 1988년 리크루트 사건까지 거치면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열도의 영웅 반열에 올랐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는 하늘을 찔렀고 정의의 사도 검찰에 대한 기대는 날로 높아졌다. 그러나 높은 기대는 때론 독이 된다. 2010년부터 도쿄지검 특수부는 몰락의 길에 접어든다. 당시 정권 최고 실세였던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이 정치자금을 허위 기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무뎌진 검찰의 칼에 일본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오사카지검 특수부에선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한 검찰 출입기자는 그의 도쿄지검 특수부의 붕괴란 책을 통해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던 검찰 특수부가 시나리오를 설정해 조작하는 집단으로 변질했다고 질타했다. 자연스레 일본 검찰을 향한 개혁 요구가 본물 터지듯 쏟아졌다. 2010년 11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검찰제도 개혁회의가 출범했다. 회의에선 급기야 특수부 폐지까지 논의됐다. 특수부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인원 축소는 피할 수 없었다.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모든 검찰 조사의 영상 녹화도 의무화됐다. 그러나 일본 검찰의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다. 이젠 누구도 검찰을 더 이상 정의의 화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과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총장 직인이 발견됐다고 SBS가 보도를 한 바 있었다. 물론 이는 뒤늦게 검찰과 SBS가 짜고 친 고스톱이었음이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제야 중징계를 내렸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보도로 당시 SBS 보도국장 이하 관계자 전원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건이었다. 이는 결국 검찰은 자신들이 기소한 인물을 어떻게든 유죄로 얽어넣기 위해 증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위 최순실 태블릿 PC 또한 JTBC가 그리고 모종의 세력이 저 태블릿을 최순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증거 조작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출처 굿모닝 충청.